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시한을 딱 12시간 남겨놓고 이 군사 공격 5일 유예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지금 추측이 오가고 있어요. 네. 뭐 돈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소장님 이 뜨거운 현안 한번 짚어주시죠. 예, 뭐 경제 얘기 사실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경제 얘기 자체가 사실은 전쟁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네. 뭐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이란 전쟁 뉴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최근의 상황을 조금 굵직굵직하게 일단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사실상 봉쇄돼 있으니까 네. 문 열어라. 48시간 안에 문 열지 않으면 초토화 시키겠다. 이런 얘기 했어요. 3일 전입니다. 초토화? 영어 단어로 번역하면 초토화인데 억양이 사실 더 세요. 박멸. 박멸. 와. 더 센 게 뭐 있죠? 뭐 절멸. 약간 이런 식 싹쓸이. 뭐, 그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럼 뭐 어떻게 할래? 문 안 열면 어떻게 할 건데? 초토화가 뭔데? 라고 하니까 이란의 발전 시설을 공격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문 열어 안 열면 발전 시설 초토화 되는 거야. 네. 그러면 뭐냐면 이란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원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전기 안 들어와, 네. 전기 끊겨, 밤에 불 안 들어와. 네. 현대 문명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거의 국가를 절멸 상태로 만들겠다. 사실상 할 수 있는 어떤 말로 할 수 있는 상대국의 협박치고는 사실상 최고수의 협박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국가의 뭐 문명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란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거 무서워. 이렇게 할까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란이 그러거나 말거나 네가 만약에 미국이 만약에 우리의 발전 시설 내지는 뭐 핵시설 내지는 어떤 정유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눈에 눈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미국에 있는 모든 시설은 타겟이 될 것이고 세계적으로 약간 관심을 환기하는 거죠. 세계의 유명한 관광지들도 전부 다 타겟이 될 거고 특히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자산 여기서 말하는 미군 자산은 민간 시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쉽게 말해 미국이 이제 진출해 있는 기업 같은 것들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중동에게도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할 거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담수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이란의 발전소를 끊어서 이란을 원시 사회로 만들어 그럼 우리는 중동 국가에 있는 담수화 시설을 공격해서 물 없는 나라로 만들 거야라는 물 없이 거예요. 못 살잖아요. 그럼요. 정말. 결국에는 우리가 문명이 끊기면 너네도 문명이 끊기는 거야. 이걸 건드리면 중동이 그냥 다 죽는 거야. 우리는 뭐 결사항전이야. 네. 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밝힌 그 48시간의 협박 시한이 어제 08시였습니다. 어제 아침이에요. 08시. 전 세계가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과 48시간 기한 내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정말 노심초사했거든요. 네. 그 사이에 우리 증시도 많이 빠졌죠. 세계 증시도 많이 빠지고요. 그리고 특히 미국 채권 금리도 10년물 기준입니다. 4.392까지 올라갔어요. 유가도 110을 터치하고요. 네. 달러도 인덱스도 100을 터치하고요. 뭐 불안하다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경제 지표는 다 가장 큰 폭의 불안 속에서 사태가 어떻게 양상이 펼쳐질지를 노심초사하면서 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작 48시간 마감되기 8시간 전이에요. 예, 어제 기준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또 SNS에 글을 올리는데 이란과 모종의 소위 말하는 협상이 있다. 그러면서 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내가 폭격을 5일간 연장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폭격을 멈추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합의안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특히 사실상 협상의 상대방이 누군지를 특정할 수 있는 얘기까지 했어요. 이란의 국회의장이에요. 네. 우리로 치면요. 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일단 48시간 폭격을 유예하는 대신에 협상 국면으로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48시간 전에 중동의 아마겟돈 지옥문이 열리는 거 아닌가라고 세계가 염려했는데 시간 벌었네. 네. 5일간 시간 벌었네. 그리고 단순히 시간 번 게 아니라 협상에 관한 단어가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안도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발표 이후에 미국장이 회복을 했어요. 미국장이 회복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0년물 국채가 4.392에서 네. 4.33 정도까지 0.6 정도는 0.6bp 정도 빠지면서 네. 그나마 조금 안정세를 보였고요. 유가가 WTI나 브렌트유나 다 80에서 90으로 빠지면서 사실상 100 언더로 네. 내려가면서 뭐랄까요 좀 상방 압력의 증기가 좀 빠진다고 할까요? 네. 안도감을 좀 느낄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 훈풍의 여파로 네. 어제도 우리 증시가 그래도 네. 숨 좀 돌렸죠.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란이 그래서 협상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게 시점이 묘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발표를 한 시점이 미국장 기준으로 장 시작 직전이에요. 네. 15분 전이라고. 맞아요.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쯤이 지나자 이란이 대응이 나왔는데 아니야. 우리 협상한 적 없어. 저거 미국의 기만 전술이야. 야. 미국의 오키나와에서 지금 해병대가 출발을 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가장 악명이 높다. 미국 입장에서는 뭐 좀 뭐랄까요. 상대국 입장에서는 좀 두려움에 떨 수 있는 공수사단도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그 두 사실은 지상전을 준비할 수 있는 병력이 도착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저것은 지상전 병력이 이 호르무즈heb에 도착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기만 전술이야. 야. 그리고- 양측의 주장이 너무 네. 확연하게 달라버리니까. 고도의 심리전일 네. 뿐이야. 우리는 네. 거기에 속지 않아. 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원래는 미국장이 더 빠르게 올라가다가 약간 낙폭을 조금 만회하면서 그래도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계 시장에서는 이제 일단은 확전이 5일간 유예됐다는 측면에서는 반갑게 보는데 네.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 그렇죠.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일 텐데. 네, 이게 지금 이제 고민인데요. 네. 지정학적으로 볼 때는 둘 다 가능하다고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일단 진짜로 미 해병이라든지 공수사단이 출동한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하나씩 보는 거죠. 네. 그 양쪽 병력을 합쳐봐야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많아봐야 5천에서 8천 사이예요. 그 정도면 정리해요? 지상전을 치를 만한 병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잘못하면 함정에 빠지거나 하면은 오히려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가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수사단이 뭐냐면 혹시 아세요?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네, 모르셨어요? 잘 모릅니다. 공수사단은 쉽게 말하면 헬기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떨어지고 바로 적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예, 그게 공수예요. 네. 해병대는 뭐냐면 바다까지 갔다가 네. 거기서 보트나 이런 거 작은 배를 타고 상륙하는 게 해병대예요. 아. 본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선발 개념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지상전이 시작된다면 그 후발로 네.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가능한 제대로 된 육군 병력이 네. 또 출발을 해야 돼요. 그렇구나. 아직 그 병력은 출발을 안 했고요. 그건 아니네라고 예. 보니까 이거 가지고 지상전을 한다고? 라고 하니까 이거 본격 지상전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럼 뭐야? 이러면 해석이 두 가지죠. 하나는 점령하려고 하는 목표, 타겟 목표가 작은 곳일 거야. 또는 이번 협상을 만약에 하고 있다는 게 정말이면 이번 협상 끝나면 진짜 너 지상전이야. 우리 진짜 상륙한다라고 하는 압박용 카드죠. 보여주는 카드죠. 보여주기식. 보여주기식 예. 카드죠. 그래서 이 과연 지상전으로 확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런 두 가지 시선이 갈리고 있어요. 네. 또 그럼 반면에 이란이 얘기한 거 협상은 없어 라고 한 건 그럼 뭐냐 네. 라고 했더니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거나 국가 지도자가 죽었고 건부가 다 지금 죽은 상황이에요. 결사항전을 하겠다는 게 똘똘 뭉친 지금 기득권 권력층의 하나의 의지예요. 네. 근데 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 나 지금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강경파로부터 오히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숙청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네요. 그런 상황이니까 진짜 협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헷갈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란 내에서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데 이것도 한 발 떨어져서 보니까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 이런 나라가
우리가 중재하고 있는 게 맞아라고 하는 보도가 나와요. 네. 그 대신 중재는 하는데 만나서 협상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만나러 오는 이란의 담당자가 그 컨택 라인이 누가 되더라도 나오는 동선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면 걔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알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일대 벙커 지도 같은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음. 그리고 이 폭격 속에서도 남아서 살아서 움직이는 지하 지도부들은 어떻게 숨어 있는 행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도 못 나와. 네. 그래서 지금 협상은 되고 있는데 동선 노출이라든지 또 동선 노출이 아니라도 제3국의 협상장에 나오는 순간 암살의 위험이 있어요. 아. 이게 함정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중재는 하고 있는데 전화로 중재하고 있다. 아, 전화로. 예, 이런 얘기까지는 또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 복잡한 뉴스를 정리해 본다면 그야말로 아마겟돈의 문, 지옥문을 열려고 하는 생각은 양측 다 없는 것 같아요. 네. 반면 모종의 컨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한은 일주일인 것 같아요. 왜 트럼프는 5일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5일 지나면 주말이에요. 무슨 일이 나면 미국 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약간 저는 근데 이거는 제 네. 뇌피셜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평일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두고 주말이 빅뉴스가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장에 보면. 직접적인 충격을 덜 주려고 네. 하기 위해서 큰 뉴스는 금요일 장 미국 장 기준으로 금요일 장 마감 이후가 네, 될 그런 가능성이 느낌이 많아요.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마지노선이라고 했던 적어도 지금 국면에서의 마지노선이라고 했던 5일에 드디어 이제 타임테이블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 이제 이란은 고립 자체를 우려함과 동시에 네. 중동국의 참전까지도 막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줘라고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도 니네는 껴들지 마라고 하는 이 동시에 얘기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어요. 네. 봐봐. 중국 배 지나가는 거 보여 안 그렇죠. 보여? 뭐 위안화로 거래하면 통행하게 해준다. 이미 중국 배는 뭐 나갔어요. 네. 인도 배 나가는 거 보여 안 보여? 나갔어요. 네. 그리고 그리스 배도 나갔어요. 사실은 네. 불 끄고 나갔는데 모른 척했어요. 아. 배마다 이 키는 신호가 있는데 그걸 끄고 나갔는데 알면서 봐줬어요. 아. 그러니까 그리스 배 나갔지, 중국 배 나갔지, 인도 배 나갔지.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거기에 군사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나머지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군사적 동맹이 아니고서는 열려 있어. 네. 나하고 얘기하면 돼. 네. 얼마든지 보내줄게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우리 외무장관도 드디어 이제 이란 쪽 외무장관과 첫 번째 컨택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국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오늘 나온 최신 뉴스는 나름의 협상의 진정성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니라는 것 정도까지는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의 협상 대표는 누구냐?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아들 누구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대통령 벤스 네. 부통령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그래서 현재 출국을 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협상을 하러? 네. 그래서 이제 전장 상황에 관해서는 적어도 최악의 국면은 혹시 지나는 거 아닌가라는 오늘 기준입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그나마 그 여론이 그나마, 더 예. 높나요? 그래서 오늘 증시도 그나마 우리가 뭐 최대 낙폭을 맞는다든지 네.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있는다든지 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일단 전장 상황은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아, 현재 코스피 상황 보니까 1.8% 상승이 되고 있고 네. 네, 장 초반보다는 조금 둔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 뭐 코스피 주요 종목들까지도 네. 네, 반도체 흐름이나 이런 건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 그렇게까지 큰 상황은 아직 네, 적어도 악재는 2, 없을 3일간 것이다. 우리는 조금 네. 상황을 지켜볼 만은 하겠다. 네. 아유 무서워. 지금 팔아야 되나 봐. 크게 났나 봐. 이 정도는 아니고 2, 3일 정도는 관망세를 유지해도 되는 정도까지는 온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요거는 이제 방금 저희가 정리해드린 지정학적 상황이고요. 예. 이제 경제적으로 이번에 또 확인된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중요해요. 지난 4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뭐 관세를 올렸다가 뭐를 했다가 뭐 좌충돌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가 예. 예.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듣고 월가가 뭐라고 해도 안 듣고 네. 하는데 도대체 트럼프를 움직일 수 있는 황금키는 뭐냐? 유가 아니에요? 유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네. 정확한 정답은
채권 금리예요. 채권 금리. 우리가 그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유를 불문하고 예. 어떤 스위치가 켜져서 그게 끝에 도달해서 채권 금리를 터치하면 트럼프는 움직인다. 올라가면 예. 예. 발작 버튼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터져지면 트럼프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간다. 그래서 타코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48시간 공습 얘기를 했더니 유가가 올라. 그럼 어떻게 돼? 수입 물가가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되지? 인플레가 생기겠네. 네. 인플레 생기면 어떻게 돼? 금리 내리지 못하네. 네. 적어도 올라가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중에 있는 채권 금리 미리 올라가지. 네. 라고 해서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네. 채권 금리가 4.392 사실상 4.4까지 간 거예요. 네. 10년물이요. 네. 이게 어저께 말씀드린 그 48시간 공습 예고 안에서 그날 만약에 하루를 넘겼잖아요. 네. 4.5 무조건 넘었습니다. 무조건 그게 넘었어요. 어떤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4.5가 넘는다는 게 마지노선이라는 게 일단 의미를 좀 더 설명해 드리고요. 네. 또 어떤 이유로든 아까 예. 우리 권 아나운서 말씀처럼 옛날에 무슨 관세든 네. 뭐 중국발 뭐든 이번에 생긴 건 결국 유가발이잖아요. 네. 전쟁을 통한 유가발이든 그 어떤 이유든 그게 인과관계를 타고 들어가서 채권 금리를 건드리면 또 트럼프는 물러선다. 적어도 경제적으로 또 한 번 트럼프를 움직이는 황금키는 채권 금리였고 채권 금리. 마지노선은 현재 기준으로 네. 10년물 기준으로입니다. 뭐 3년물짜리 다 다릅니다만 10년물 기준으로 4.5. 4.5. 이거는 트럼프가 용인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일단은 또 하나의 경제적 로직은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네. 하면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요. 미국이 천조국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네. 예. 국방비를 천조를 쓰기 때문에 천조국이에요.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미국 정부가 부채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자로 내는 돈만 네. 국방비보다 많습니다. 천조보다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걸프 국가들한테 돈 내라고 전쟁 끝나고 싶은 네. 그런 이야기가 네, 그러니까 도는 거군요.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서 이자로 갚는 돈이 국방비보다 많아요. 그런데 네. 국채 금리가 올라가 봐요. 내야 되는 이자가 더 늘어요. 네, 감당 안 됩니다. 그렇겠네요. 감당 안 되고요. 그 이자 시중에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가 올라간다. 그러면 일반 소비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또 직격탄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모기지론, 우리로 치면 이제 주담대 같은 거죠. 네.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건드려져요. 그러면 뭐 서민 생활에 뭐 직격탄이죠. 그렇죠. 견디기 어려워요. 재정적으로 견디기도 어렵고 국민들 체감 경기도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트럼프한테 뭐 이런 국가, 정부 이런 걸 걱정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양반이. 그렇죠. 예,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포트폴리오가 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채권 값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네. 자기 재산 떨어지는 꼴은 못 봐요. 그래요? 정확합니다. 예. 와, 지재산 지금 지키려고 정확해요. 이렇게 된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권 아나운서가 야, 전 재산이 삼성전자에 몰려 있다고 해봐요. 뭐 다른 재산 많지만 네. 예를 들어서 근데 마음대로 해라. 뭐 현대차가 박살나든 조선이 박살나든 난 모르겠다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야. 어느 이슈가 발생했는데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네. 삼성전자가 떨어져 그럼 갑자기 권 아나운서가 아니, 대통령이야. 그러면 네. 이건 못 참지 이러고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예. 갑자기 핑계를 국가로 되든 뭘로 야. 되든. 예. 그래서 왜 채권 금리가 황금키냐? 공익적으로 봐도 미국 정부의 부담, 민생에 미치는 영향, 경제에 미치는 파괴력, 앤드 네. 트럼프의 지재산. 자기 재산. 네. 그래서 이번에도 확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아유, 그럼 됐네. 라고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런 이제 꼬리를 물고 우리가 이번 사태를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히 10년물이 4.5를 일단 넘지는 않았지만 뭐야? 그래도 많이 올랐다는 거잖아.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채권 수익률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네, 392까지 갔으니까. 예. 그리고 오늘 조금 내려봤자 그래도 오늘도 4.36 정도까지예요. 그러니까 뭐야 높잖아. 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그보다 훨씬 밑에 있는데 특히 이제 2년물은 기준금리하고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3.9예요. 예, 그 뭐야? 기준금리보다 위에 있잖아. 이건 시장이 뭘 예상하는 거냐면요. 조만간에 금리가 위로 간다라는 걸 예상하는 예상. 거예요. 네.